자, 2018년도 11월 5일 월요일 일부 방송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 11월 5일 월요일 일부 자, 주말 이후에 긍정적인 변동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말 전 마지막 금요일 방송 같은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짚어드렸는데 오늘 이제 많은 것들을 봐야 되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예나 지금이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방향성 안에서 추세 이탈 없이 조금씩 올라와서 6,600달러까지 왔다가 현재 6,400선, 500선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텐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가 또 비트코인 차트 분석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방송 때 제가 매수 여부를 말씀드릴 때 덱스코인 엄청 많이 다뤘었고, 그다음에 데스가 일시적으로 일단은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이제 캐셔레스트의 캡코인으로 그 자본금을 이동해서 직접 한번 트레이딩 해보셔라, 사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말이 지났고요. 주말 사이 단 이틀과 3일 만에 캐셔레스트의 캡코인과 그 다음에 덱스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까지 제가 짚어드렸던 모든 코인들이 전부 다 뭐 찔끔찔끔 뭐 몇 프로 막 단타뛰기 이런 수익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또는 그런 수익으로는 커버가 안 될 정도로 거의 스윙을 제대로 칠 수 있는 구간이 나왔고 50% 이상이 되는 수익들이 실제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순서대로 일단 하나하나씩 짚어보면서 넘어가자고요. 가장 먼저는 일단 캐셔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이 캐셔리스트라고 하는 거래소의 중소형 거래소의 캡코인입니다. 코인빗보다 캐셔리스트를 더 먼저 아셨던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이 거래소가 더 익숙하실 거고 아마 그분들은 대개가 펀디엑스라는 코인 때문에 캐셔리스트랑 친숙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캐셔리스트의 펀디엑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상장된 곳이기도 하고요. 가장 먼저 상장된 곳은 아닙니다. 코인원인가 다른 거래소에 먼저 있었는데 대박이 났던 거는 이 거래소에 펀디엑스가 들어왔을 때였죠. 뭐 캡과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이 펀디엑스가 ICO 단계를 거치고 국내에 상장됐을 때, 자, 1원 때 이제 소개가 보통 많이 됐었고, 자, 1원에 시작했던 것이 13원까지 갔다가 이제 종료가 됐었던 그 전성기를 그대로 나타났던 게 이 캐셔리스트라고 하는 거래소였습니다. 그런 캐셔리스트 거래소가 역시 중소형 거래소다 보니까 업비트와 빗썸이 주춤하는 그 시기를 당연히 놓치지 않으려고 했죠. 그래서 역시 8, 9월달, 우리나라의 8, 9월달 때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하나의 트렌드였던 거래소 코인. 지금은 우리가 방송에서 최근까지도 코인빗의 덱스코인을 다뤘는데 예전에 방송에서도 캐셔레스트의 이 캡코인을 다뤘었죠. 그래서 8, 9월달에 이 거래소 코인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면서 캐셔레스트에서도 오늘 살펴볼 캡이라고 하는 코인을 성공적으로 상장을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장한 가격, 채굴한 가격은 보통 0.3원에서 0.5원대 구간들이라고 다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이후에 캐셔레스트의 캡코인이 최대 2.2원인가 이 정도까지 고점을 찍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중소형 거래소, 특히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통장, 사기건이 어쨌든 저쨌든 하면서 이제 원화 입금이 막히고
캐셔리스트에서 투자자들에게 해주기로 했던 내용들이 부실하고 약속이 미뤄지고 소통을 안 하려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고, 또 한편 이면에는 저가형 채굴이라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곡소리가 나든 안 나든 상관없이 이미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일부 투자자들이 담합을 해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찍어 누르고, 그리고 역시 코인비트 덱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셔리스트의 이 캡코인도 거래소 코인이니까 뭐가 된다? 마이닝, 채굴이 되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시세를 낮추고 저가에서 채굴을 해서 다시 그 물량을 사람들이 곡소리가 나는 곳에서 다시 또 물량을 던져서 더욱더 가격을 낮추는. 자, 그래서 제가 덱스코인을 다루다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매수 여부를 말씀드리냐면 바로 이 구간이었죠. 0.4원 이전에 제가 매수를 하시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다? 아까 배경 설명했을 때 나왔던 부분이에요. 역사적으로 캐셔리스트의 캡코인이 갖고 있는 히스토리에서 봤을 때 처음 시작했던 가격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고점 대비 원점으로 돌아왔으니까 100%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100%는 아니지만 원상복귀, 상장했던 그 가격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거의 실질적으로는 100%에 가까운 손실을, 고점에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손실 또는 되돌림 값을 거의 주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가격이기 때문에 10월 달에 예정되어 있던 각종 호재들이 10월 말 때도 안 터졌지만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월에는 진행이 될 거라고 했고, 실제로 11월 1일이 되자마자 여러 가지 호재성 정보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공지를 때리면서 가격이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유료 서비스를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까지 갔지만 더 두고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오늘 차트를 보시면 오후 3시경쯤에 3시에서 4시경쯤부터 엄청나게 또 가격이 빠졌죠. 1.2원에서 0.8원까지 양 0.4니까 3분의 1 정도, 30%가 순식간에 빠지면서 또 패닉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팩트 확인은 안 됐지만 이제 저점에서 보유하고 있던 굉장히 많은 물량을 이제 고래 투자자가 한꺼번에 던졌다라는 얘기가 지금 돌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확인된 것은 없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게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유료 서비스를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1원대에서 하락을 하고 조정이 들어왔을 때 이 타이밍에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관망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수익률로 치자면 최대로 많이 이제 가져가신 분들이 2.5배 수익이고, 그리고 아무리 못 가져갔어도 가장 막차가 0.7에 들어왔어도 거의 뭐 50%에 가까운 수익들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추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들어오는 호재적인 정보를 이제 매칭을 했을 때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이 거래량 같은 경우는 이제 자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뒤는 다 순매수세입니다. 이 거래량조차도 요거는 자전 거래가 아니라 실제 순매수세가 들어왔고, 매도 물량이 순매수세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어 보이지만 호가장을 다 쓸어가지고 시장가로 막 다 긁는 모습을 직접 봤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순식간에 0.8보다도 조금 더 낮게까지도 가격이 내려갔었던, 아찔했을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제가 항상 추격 매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이유, 그리고 추격 매수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투자 유형은 또 단타 위주죠. 스캘핑이나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또 오르나 사서 팔고, 또 오르나 사서 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순간엔 대처가 안 되죠, 단타들은. 추세를 잘 알고 계시고 미리부터 안정적인 구간, 맨 꼭대기에서 못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이만큼이나 30%가 떨어져도
당황하지 않고 반등을 기다렸다가 팔 수 있는 여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추세에 의거해서 가장 안정적인 구간에 매수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됩니다. 마운트 포지션이라고 말씀드렸죠. 격투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그 정도로 유리한 포지션이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추세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 이제 관망세를 캐셔리스트는 이제 더 이상 아직은 다시 뭐 추가적으로 매수 여부를 따지지는 않고 있고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5일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빠른 시점이 11월 8일 날 이 캐셔리스트의 캡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 캡코인을 이용해서 새로운 신규 코인의 ICO에 참여하는 형태가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 쓰이는 블랙체인의 모습을 하나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도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언급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실생활에 이용한다라는 것. 코인빗의 덱스가 그래서 캐셔리스트에서 추구한 이 장점에 플러스 알파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쭉 다 드렸었죠. 그런데 그 날짜가 11월 8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코인이 상장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지는 캐셔리스트의 공지사항이 이미 다 나와 있고요. 그 코인의 메리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격이 지금 고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캡을 구매하셔서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그만이겠지만 코인의 시색 차익, 우리가 코인을 가지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죠. 가장 대표적이고 대중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것이 말 그대로 그 시세 차익, 싼 가격에 사서 올랐을 때 파는 것이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시세 차익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선물 시장에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제 직관적으로 말했을 때는 이제 오른다와 내린다라는 추세 중에 한쪽에 베팅을 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가 이제 뭐 ICO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11월 8일과 관련된 것은 2번 내용이 아니라 1번이나 3번이나 따져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3번의 메리트를 느낀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방송에서도 그렇고 ICO에 대한 메리트보다는 그냥 일단은 이 캡코인만 캡코인 가지고 시세 차이를 노리는 트레이딩에 이제 집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방송을 한다 보면 11월 8일 이전, 즉 늦어도 11월 7일 날에는 가격이 어떤 가격이든지 간에 정리를 하고 나와야 된다. 그리고 오늘 또 패닉셀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저와 그리고 유료 서비스를 듣는 분들은 다 1원대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방송이 끝나면 11월 6일이고 6일, 7일, 제가 말한 7일까지 뭐 하루 이틀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아마도 캐셔리스트의 캡코인이 특별한 어떤 이슈, 호재적 이슈, 가격에 또 엄청난 또 상승 같은 그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캐셔리스트의 캡은 앞으로 11월 8일 이후에 재진입 여부를 분석해서 추세에 맞아떨어지면 다시 트레이딩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코인빗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빗에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공짜로 엄청난 정보를 드렸을 때 덱스의 마지막 막차 티켓을 74원에 끊어드렸죠. 그 티켓을 실제로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대박이 나셨을 거고, 의구심을 가지셨거나 아니면 뭐 다른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를 차마 손해를 보면서 정리하고 뭔가 또 실제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고위험군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냥 관망하게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방송을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어찌됐든 결론 자체는 매우 좋았다. 막차에 끊으신 분들도 2배까지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코인빗의 덱스고, 이렇게 되면 결국 올해 전체
1년 12달을 퍼포먼스를 일관되게 보여준 것은 아니지만 짧았지만 결국 제가 예상한 대로 그러면 이렇게까지 됐을 경우에는 예전에 코인빗의 덱스를 일부 방송에서 매번 다뤄드렸을 때 코인빗의 덱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짧게는 11월 아니면 길면 이제 올해 하반기 넘어서 빗썸과 업비트가 나란히 거래소가 될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올라갈 수만 없고 조정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덱스코인도 손절 못 참고 손해를 감수하고 손절을 했던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안겨준 코인이기도 하고요. 좋은 시점에 들어가셨거나 안 좋은 시점에 들어갔지만 이제 손해액이 커서 억지로 홀딩을 하게 됐든 가치를 느껴서 가치 투자 형태로 홀딩을 하게 됐든 그렇게 인내를 했던 분들한테는 결국엔 다시 되돌림 값을 충분히 주었다. 자, 차트로 보면은 엘리엇의 3파, 크게 보면 3파, 작게 보면 4파 파동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차트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은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이 코인빗이라고 하는 거래소의 특성, 그리고 이 덱스코인이라고 하는 것의 성질을 생각했을 때는 더더욱 차트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방식이 됩니다. 지금 이 가격들을 올리는 것은 일반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거대 세력들의 집단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것은 거래소가 코인빗에서 이미 무수히 많은 관여를 보여줬고 의지를 천명했고 미드업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야욕을 드러냈기 때문에 일단 거래소가 아니면, 거래소가 제대로 운전대를 잡아주지 않으면 모든 거래소의 업비트와 빗썸을 뺀 배당 코인이 있는 모든 중소형 거래소들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차트, 시세 만들 수가 없습니다. 거래소가 지금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 이제 관건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저항선들을 다 뚫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획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방송에서 100원을 뚫느냐 안 뚫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전고점이죠. 120원이 전고점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뚫어냈습니다. 다 뚫어냈고 우연인지 캐셔리스트의 캡코인이 조정을 강하게 받았을 때 그 시점이 바로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이죠. 오늘 캐셔리스트의 캡코인이 떨어졌을 때 덱스코인도 보시다시피 정말 비슷한 시기에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조정이 세진 않았고, 이것은 아무래도 코인빗의 덱스코인은 캐셔리스트와 기타 어떤 거래소의 배당 코인보다도 연식이 제일 어리죠. 제일 신생으로 나온 코인이기도 하고, 코인빗에서 악명이 높은 것도 맞고 분명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태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데 이유에는 또 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 그 메인 거래소들의 장세에서는 지금은 좀 많이 낮았지만 옛날 8, 9월달, 10월달 초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번 연도 2월달, 4월달 괜찮았고요. 5월달 초 괜찮았는데 이제 5월달 말부터 또 6월까지 장세가 안 좋았을 때, 장세가 좋았어도 얻을 수 없는 수익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믿음, 투자자들의 신뢰감이 또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라는 것. 근데 캐셔리스트는 나온 지도 좀 됐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이렇게 심하게 떨어졌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투자자들에게 외면을 받는 신뢰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상승을 어쨌든 많이 했지만 가격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같이 던져버리죠. 또다시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될까봐 불신이 깔려있다라는 건데, 코인빗의 덱스는 결국에는 그런 어떤 가격 방어가 잘 되는 게 거래소들이나 관여하는 강력한 관성의 힘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투자자들 스스로가 덱스코인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더 반영이 됐기 때문에 가격
지지력, 저항력이 훨씬 더 캡보다는 더 강했기 때문에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 결국에는 생각보다 더 빠릅니다. 이때 이 조정이 들어왔을 때 결론적으로는 지금 봤을 때 삼각 수렴을 다시 한 번 더 하고 상방으로 결과를 냈지만 일단 저와 정회원분들, 유료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이 조정 이후 반등이 들어왔을 때 130원 자리에서 이제 모든 물량들 적점에서 잡은 이 바닥들, 이 횡보했을 때 잡았던 물량들을 다 이때 또 정리를 해서 2배 정도 또 가까운 수익들을 오늘 또 익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회원 서비스를 안 받더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74원 이전에 저기 했다면 130원대에서 마무리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가격까지 들고 있으셔서 더더욱 누적 수익률을 많이 누리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100원 넘어서 전고점 도달 전에 120원 전에 마무리를 했더라도 저와 직접적으로 이제 유료 서비스가 아니라면 저한테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못 받다 보니까 130원 이전에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결론은 익절은 항상 옳다. 익절 올. 그래서 줄임말로 익절 올이라고 하는데 모두가 다 실패하는 일 없이 다 수익을 얻었던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축하드리고 다시 캐셔리스트의 캡코인과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살펴는 보겠지만 바로 진입을 하는 것은 역시 좋지 않다. 굉장한 고점입니다. 내가 밑에서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70원대 그 이하 60원대 50원대 잡아놓고 이때 이렇게 가격이 올라서 엄청 떨어지는 것 같겠죠. 170원에서 뭐 130원까지 떨어져요. 엄청 떨어지는 것 같지만 안전한 추세에 의거해서 잡았더라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 할 일을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단타를 치시는 분들 높게 이제부터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 일상생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부터 들어간다. 밤새면서 잠도 못 자고 일을 하더라도 몇십 번을 핸드폰을 봐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이고 지금은 그래서 진입을 할 단계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삼각 수렴으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큰 조정이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이제 마무리하고 관망을 하려 했는데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 한 1시간 반 정도 전에 결국에는 삼각 수렴을 상승 펌핑으로 일어났습니다. 네, 매도 물량이 확실히 많아요. 정말 많은 물량들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라든가 정말 밀어주는 힘이 강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결국은 이만큼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RSI라든가 맥이라든가 보조지표상 차트상 더 이상 당분간은 배가 너무 불러서 정말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가 아니라 더 이상은 배고프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차트적인 상황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외부의 변수가 없다면 횡보를 하거나 조정을 받아 마땅한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좀 더 시점을 볼 거고 참 캐셔리스트 캡을 정말로 한간의 소문처럼 지금 라이벌 구도로 서로 엎치락 뒤집치락 경영진들이 의식하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조정 타이밍도 참 그렇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웃어 넘길 수 있지만 코인빗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장 가까운 호재가 11월 9일에 있습니다. 11월 9일날 공지가 이미 나온 얘기고 소각 내용 기획으로 방송에서 매일 일부에서 코인빗의 미래 그리고 코인빗의 상황을 다룰 때 제가 요 안 쓴 카드 중에서 소각 얘기도 해드렸었죠. 그 카드가 나온 겁니다. 11월 9일날 소각과 또다시 바이백 이 두 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코인빗답게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고 그냥 하겠다. 끌어오고 있기 때문에 11월 9일 오늘이 11월 5일이니까 역시 코인빗도 시점이 또 얼마 안 남았죠. 단타를 치는 스윙을 치는 물리적인 어떤 마지노선도 가까워지는 와중에 이번에 한 번 더 무리가 되는
매수의 매수 이런 경우에도 이제 특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수 다음엔 매도고 매도 다음엔 매수인데 매도 다음에 매수가 나오고 매도로 이어지거나 매도 다음에 매수인데 매도 다음에 매수인데 매수로 이어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됐을 경우에 트랜스포메이션 아주 좋은 의미로 트랜스포메이션이 상방으로 이제 조정이 한 번 더 매도 타이밍이 와야 되는데 매수로 다시 이어붙여 올려가는 작년 연말에 여러분들이 많이 코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경험했던 리플의 500원에서 1000원 이상 지폐로 갈 때의 모습 비트코인이 결국 120에서 이제 300만원 돌파할 때의 모습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완전히 캡이 꽉 찼는데 캐파가 다 꽉 찼는데도 불구하고 매도가 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고 그것을 억지로 다시 한 번 더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격으로는 투자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 아이도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언제든지 익절로 마무리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어야 되는 단계입니다. 가면 갈수록 계속 리스크는 높아집니다.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이 역대 최고점이죠. 덱스코인의 역대 최고점 구간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절대로 지금은 추천드리지 않고 역시 11월 9일까지 만약에 코인빗에서 캐셔리스트 캡코인과 마찬가지로 가격을 한 번 더 밀어붙일 수 있는 긍정적인 호재나 어떤 그런 변수들이 발생하지 않는 한 11월 9일날 소각과 바이백 상황을 보고 나서 진입 여부를 따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미 수익을 2배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을 이미 투자한 시드를 불려놨기 때문에 급할 필요 없죠. 급하다가 오히려 또 많이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다시 좀 쉬면서 캐셔리스트 캡과 덱스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 방송 보면서 같이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빗 같은 경우에는 이 덱스코인 말고도 결국에는 그 얘기를 안 해드렸네요. 이 이야기는 이제 미리 안 해드렸는데 코인빗이 이렇게 인기가 있게 된 안티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다시 찾는 이유는 좀 수익을 발생했을 때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찾는 거죠, 투자자들이. 근데 거기에 대한 핵심이 바로 이 덱스코인 이전에는 지갑을 닫아놓고 제한된 물량 속에서 시세를 조작하는 가두리를 친다 말씀드렸었죠. 그 기간 만기가 10월 말이라고 했었는데 11월 1일이 돼도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후 오늘 방송 켜지는 이 시점까지 추가 공시를 통해서 지갑을 연장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이제 코인들 시세표를 보면 덱스코인이 가장 넘사벽에 가격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코인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오른 것은 아니지만 보면 24시간 기준으로 변동률 표는 바뀌기 때문에 뭐 1%, 5% 이런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왑 네트워크 0.34원이었는데 지금 0.66원이고 킨 같은 경우에도 0.06원인데 0.09원 뭐 제로엑스도 뭐 13,000원 말인데 지금 19,000원이죠. 아더도 지금 200원 넘어갔고 NXT도 뭐 550원 덱스에 비할 건 전혀 아니지만 다른 것들도 오르고 있다는 건 이벤트를 또 하겠다. 코인빗에서 하는 이벤트는 이벤트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이벤트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코인을 할지 어떤 내용을 할지만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제일 어려운 거죠. 도대체 거래소 관계자가 아니면 무슨 코인을 가지고 할까? 뭐 어떤 이벤트를 할까? 그런 것들을 차트라든가 이런 것들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면 그런 코인들을 가지고서 시드를 늘려갈 수 있는 기회도 지금 코인빗은 다시 열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덱스가 가장 간단하죠. 뭐 다른 거 분석할 필요 없이 덱스에 집중하면서 덱스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냐 마느냐 요걸 하는 것도 지금 가장 핫 이슈이기도 하니까 그렇게만 간단하게 하셔도 되고
다만 지금은 추가로 진입할 시점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2부 방송에서는 비트코인의 이야기와 함께 비트코인 캐시도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렸었고, 방송에서 매수점까지 잡아드렸어요. 얼마 안에 사셔라. 그리고 방송 중에 금요일날 가격이 펌핑이 시작됐고, 오늘 확인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최대 66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의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2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